다이소에서 이것이 보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재물과 돈복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근처 다이소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잠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통장 잔고는 왜 늘 그 자리입니까? 월급날이 되면 잠깐 올라갔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나가는 것은 정확한데 쌓이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버는 게 적어서, 지출이 많아서, 아직 때가 안 돼서. 하지만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 어딘가에서 재물의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무도 모르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흩어지는 곳에서는 재물도 함께 흩어집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지듯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는 비싸야 한다. 고급 도자기, 수십만 원짜리, 크리스탈, 황동으로 만든 두꺼비상,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재물운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풍수는 가격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다이소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풍수 소품 7가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이것만 알아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재물도 달라집니다. 잠깐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계속 돈이 셉니다. 지금 집안 어딘가에서 재물운이 새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듯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집안 전체를 돌아보면서 어디서 기운이 막히고 어디서 새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어떤 소품을 두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소품,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것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소품을 아무리 잘 배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돈은 왜 어떤 집에는 머물고 어떤 집에서는 떠나가는가, 그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아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풍요롭고 어떤 집안은 아무리 애써도 쪼들립니다. 단순히 노력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을 하나의 기운으로 봅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썩습니다.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에 쌓입니다. 집은 그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을 돌며 쌓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빠져나가느냐. 이것이 재물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모이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많은 집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넓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박습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흐릅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달라지는 집, 공기가 맑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으며 어딘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집, 그런 집에서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돈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재물이 새는 집이 있습니다. 현관이 어둡습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화분은 죽어가고 있고 창문에는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본인의 집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현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실 구석은요? 주방 개수대는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싼 풍수소품을 사면 되겠구나. 수십만 원짜리 크리스탈을 삽니다. 황동특급 이상을 들여놓습니다. 명품 도자기를 거실에 놓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풍수소품은 무엇을 두느냐보다 어디에 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놓인 소품은 기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트러뜨립니다. 수십만 원을 쓰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리를 모르고 소품만 들여놓는 것.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다이소 소품들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방법으로 두면 그 어떤 고가 소품보다 강한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을 막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힌 기운입니다. 물건이 쌓여 공기와 빛이 통하지 않는 공간, 구석에 방치된 잡동사니, 오래된 물건들이 겹겹이 쌓인 수납장, 이런 곳에서 기운은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이 있는 집에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죽은 기운입니다. 생기 없는 물건들입니다. 시들어가는 화분, 깨진 그릇, 오래전 추억이 담긴 낡은 물건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깨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으로 모아두십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은 깨진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집안에 두는 한 그 깨진 기운이 집안에 머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찬장 안에 수납장 깊숙이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흩어지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현관과 창문이 일직선으로 마주보는 구조.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창문이 보이는 집. 이런 구조에서는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창문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재물운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의 집에 해당된다면 재물운은 지금 이 순간도 새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 소품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듯 현관으로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물은 인복, 건강,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은 현관을 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입니까? 택배 박스입니까? 우산꽂이 옆에 쓰러진 우산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재물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집에 사는 동안 내내 첫 번째 소품입니다. 조명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것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풍수에서 빛은 양기의 상징입니다. 양기란 살아있는 기운,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이 밝은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기운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된 기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썩습니다. 특히 현관이 어두우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약해집니다. 재물운뿐 아니라 인복도 건강운도 함께 약해집니다. 다이소에 가십시오. 소형 LED 조명, 센서 등 밝은 전구 1, 0원에서 3, 0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현관 천장 혹은 신발장 위에 두십시오. 집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구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켜 두십시오. 아끼겠다고 끄지 마십시오. 전기세가 아깝다는 마음으로 현관 조명을 꺼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원을 아끼려다가 재물을 끄는 것입니다. 재물을 아끼다가 재물까지 아껴버리는 일이 됩니다. 조명 하나로 현관이 바뀝니다. 현관이 바뀌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매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명으로 기운이 들어오게 했다면 이제 그 기운이 집 안으로 제대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소품입니다. 거울입니다. 현관에 작은 거울 하나를 두십시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굴절시킵니다. 올바른 자리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소형 벽걸이 거울, 탁상형 거울, 2영원에서 5영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거울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가버립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애써 들어온 기운을 거울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리는 어디입니까? 현관 옆 벽입니다. 신발장 측면 혹은 현관문과 90도 각도가 되는 곳, 이 위치에 거울을 두면 기운이 집 안으로 굴절되어 흘러 들어갑니다. 막히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집안 깊숙이 스며듭니다. 지금 집에 거울이 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현관문과 마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장 위치를 바꾸십시오. 소품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조명과 거울, 이 두 가지가 현관의 기운을 만듭니다. 그런데 소품을 두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소품도 효과가 없습니다. 신발은 정렬하여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택배 박스는 바로바로 정리하십시오. 우산은 우산꽂이에 세워두십시오. 특히 이것은 반드시 하십시오. 오래된 신발, 짝이 없는 신발을 버리십시오. 낡은 신발은 지나간 기운을 붙잡습니다. 오래전 떠나간 인연, 지나간 시절의 무게를 그대로 간직합니다.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려면 먼저 낡은 것이 나가야 합니다.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현관이 밝아졌습니다. 거울이 기운을 굴절시킵니다. 낡은 것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집 안에서 흩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관은 입구일 뿐입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 곳이 있어야 합니다. 쌓일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품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장식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거실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거실이 살아있으면 집 전체가 살아납니다. 거실이 침체되어 있으면 집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파 위에 옷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구석에 먼지 쌓인 화분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화분 잠깐 살펴보십시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잎이 누렇게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흙이 바싹 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들어가고 있는 화분, 이것은 쇠락의 기운을 집안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시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화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치우십시오. 세 번째, 소품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목기를 상징합니다. 목기는 성장과 번창의 기운입니다. 위로 자라는 기운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집안에 살아서 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 기운이 재물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물도 함께 자랍니다. 다이소에 가면 소형 화분, 수경식물 키트, 에어플랜트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쉬운 것을 고르십시오. 스킨답서스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테이블야자는 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수경 재배 식물은 흙 없이 물만으로도 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거실의 동쪽 또는 남동쪽 구석입니다. 이 방향은 목기가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새로운 시작의 방향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면 성장의 기운이 거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조화는 어떻습니까? 인조식물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편하다고, 시들 걱정이 없다고 인조식물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조화는 죽은 기운의 상징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기가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멈춰 있습니다. 특히 먼지가 쌓인 조화는 더 심각합니다. 그 먼지만큼의 탁한 기운이 집안에 쌓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운은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 집안에 인조식물이 있다면 오늘 치우십시오. 살아있는 작은 화분 하나가 먼지 쌓인 조화 수십 개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장의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장의 기운이 생겼다면 이제 그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 소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소품입니다. 수정 원석 또는 소형 크리스탈입니다. 수정은 오랫동안 풍수에서 사용되어 온 소재입니다. 기운을 증폭시키고 탁한 기운을 정화하며 좋은 기운을 한 곳에 모아 쌓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소형 크리스탈 장식, 천연 원석 키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거실의 서쪽 또는 북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금기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금기는 재물의 기운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기운입니다. 이 자리에 수정을 두면 재물 기운이 집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동쪽 식물이 기운을 키우고 서쪽 수정이 그 기운을 붙잡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거실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정은 주기적으로 닦아 주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인 수정은 기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막습니다. 탁한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보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맑은 물에 가볍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햇빛에 말려주십시오. 햇빛을 받은 수정은 기운이 새로워집니다. 정화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소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울이 기운을 집안으로 굴절시킵니다. 거실 동쪽에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서쪽에 수정이 기운을 모읍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운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인 기운이 재물로 바뀌려면 반드시 한 가지 공간이 더 정비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이 재물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주방을 보면 그 집의 재물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이 재물과 무슨 관계냐고.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의 창고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가족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불과 물이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건강하면 집안 전체의 재물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주방이 혼탁하면 아무리 좋은 소품을 다른 공간에 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이 창고에서 새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주방을 보십시오. 개수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냉장고 위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재물의 기운이 새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특히 개수대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흘러가는 돈입니다. 고인 물은 막힌 돈입니다. 개수대에 설거지가 쌓여 물이 고여 있는 상태, 배수가 느린 상태, 이것은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려는 재물이 막힌 곳에서 멈춰 버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개수대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물이 막힘없이 흐릅니다. 싱크대가 깨끗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돈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설거지를 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쌓여있는 그릇들을 씻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개수대를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음식, 냄새, 기름 연기, 오래된 습기. 이것들이 겹겹이 쌓이면 아무리 겉을 닦아도 기운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다섯 번째 소품입니다. 다섯 번째 소품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정화 도구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흡수합니다. 다이소에서 작은 유리 용기나 소형 도자기 그릇을 구입하십시오. 거기에 굵은 소금을 담아 두십시오. 천일염이면 더욱 좋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면 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주방 개수대 아래 수납장 안쪽 구석입니다. 혹은 냉장고 옆 모서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은 조용히 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십시오. 소금은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흡수된 탁기가 가득 찹니다.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오히려 탁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묵은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십시오. 탁기와 함께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소금으로 교체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현관 신발장 안에도 소금 한 그릇을 두십시오.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깥에서 묻혀오는 기운들입니다. 신발장 안에 소금이 그것을 차단합니다. 현관 소금과 주방 소금, 이 두 곳을 지키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탁기와 집안에서 생기는 탁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 정비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개수대를 비우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설거지를 끝내는 것. 이것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하룻밤 쌓인 그릇은 하룻밤 새어나간 재물운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가스레인지의 불기운을 살리십시오. 가스레인지는 재물운의 불꽃입니다.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버너를 고르게 사용하십시오. 4개의 버너 중 하나만 계속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쓰면 기운도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돌아가며 고르게 사용하십시오. 기운도 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셋째, 냉장고 위를 비우십시오. 냉장고 위에 물건을 올려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올려두기 좋은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물건이 쌓이면 기운도 함께 막힙니다. 지금 냉장고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개수대가 비워졌습니다. 소금이 탁기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냉장고 위가 비었습니다. 주방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운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6번째 소품이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 지금 열려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다면 재물의 기운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물이 빠지는 곳입니다. 기운이 빠지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빠지는 화장실은 재물이 빠지는 통로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고 거실에서 쌓이고 주방에서 키워진 재물의 기운이 화장실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매일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한다. 변기를 닦습니다. 바닥도 닦습니다. 깨끗합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이 좋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청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변기 뚜껑입니다. 용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닫으십시오. 이것 하나입니다. 물이 내려갈 때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기운이 화장실 전체로 퍼지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 안전체로 퍼집니다. 뚜껑을 닫는 것만으로 그 흐름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배수구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항상 열려있는 배수구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항상 열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마개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내일의 기운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마개가 있습니까? 없다면 다이소에서 구입하십시오. 몇백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닫아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장실 안에 이미 쌓여있는 탁한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6번째 소품의 역할입니다. 6번째 소품입니다. 화장실용 소형 화분 또는 아로마 디퓨저입니다. 화장실에 식물을 둔다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은 습하고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면 식물이 그 탁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합니다. 식물은 숨을 쉽니다. 탁한 것을 들이마시고 맑은 것을 내뱉습니다.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고르십시오. 스파티필름은 화장실처럼 빛이 적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삽니다. 산세베리아 소형 화분도 좋습니다. 관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소형 화분을 구입하십시오. 세면대 옆 혹은 창틀 위에 두십시오. 식물을 두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하십시오. 향기는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냄새가 좋은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머뭅니다. 탁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는 기운도 탁해집니다. 라벤더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유칼립투스는 탁한 기운을 씻어냅니다. 레몬 계열은 공간을 밝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다이소에서 저렴한 디퓨저를 구입해 세면대 옆에 두십시오. 이제 화장실 풍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소품을 잘 두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열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문을 닫으십시오. 환기는 창문으로 하십시오. 문은 닫으십시오. 둘째, 화장실에 지갑이나 돈을 두는 것입니다. 급하게 주머니를 비우다가 세면대 옆에 지갑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상징하는 지갑을 재물이 빠지는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잠깐이어도 안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안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지갑을 밖에 두십시오. 셋째, 화장실 거울이 흐릿한 것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맑은 거울은 맑은 기운을 반사하고 흐릿한 거울은 흐릿한 기운을 반사합니다. 물기와 얼룩으로 가득한 화장실 거울, 그 흐릿함이 집안의 기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울은 항상 선명하게 유지하십시오. 닦는데 1분이면 됩니다. 변기 뚜껑이 닫혔습니다. 배수구에 마개가 생겼습니다. 식물이 탁기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디퓨저가 공간을 정화합니다. 거울이 선명해졌습니다. 화장실을 통해 빠져나가던 기운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집안의 내 공간이 정비되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쌓이고 키워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소품이 남아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6가지 소품,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7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것을 재물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울이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실에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정이 재물 기운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방 개수대가 비워졌습니다. 소금이 탁기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6가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아무리 잘 모아도 어딘가에서 계속 새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에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7번째 소품은 바로 그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소품입니다. 정리 수납함입니다. 잠깐 실망하지 마십시오. 수정도 아닙니다. 두꺼비상도 아닙니다. 특별한 부적도 아닙니다. 그냥 정리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풍수의 핵심은 기운의 순환입니다.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썩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물건들이 뒤엉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막힙니다. 소파 밑에 쌓인 잡동사니
서랍 안에 뒤섞인 물건들, 옷장 속에 몇 년째 꺼내지 않은 것들,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과 서류들, 이것들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조명을 켜도 수정을 두어도 소금을 놓아도 물건들이 뒤엉켜 있으면 기운은 그 안에서 막혀버립니다. 다이소의 투명 정리 박스, 서랍 칸막이, 수납 바구니, 이것들을 사용해 집안의 물건들을 각각의 자리에 정돈하십시오.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찾는 것이 바로 나오는 집, 그런 집에서는 기운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정리함을 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정리함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있는 물건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아닙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탁한 기운을 상자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고장났지만 언젠가 고치겠다고 두고 있는 물건, 선물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구석에 처박아둔 물건, 살을 빼면 입겠다고 걸어둔 옷, 이것들을 먼저 내보내십시오. 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깝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재물이 쌓일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풍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버렸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리함을 사용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가장 자주 쓰는 공간부터입니다. 책상 위, 서랍 안, 주방 수납장, 매일 손이 닿는 곳부터 정돈하십시오. 자주 쓰는 공간이 정돈되면 기운의 흐름이 바로 달라집니다. 찾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손이 막히지 않습니다. 생각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정리하고 다시 뒤엉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건을 쓰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집안의 기운이 항상 흐릅니다. 항상 순환합니다. 재물이 모이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은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물건이 자기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기운이 흐릅니다. 기운이 흐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판단이 좋아집니다. 좋은 판단이 좋은 선택을 낳습니다. 좋은 선택이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풍수는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7가지 소품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명, 거울, 식물, 수정, 소금, 디퓨저, 그리고 정리, 수납함, 이 7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이 모든 것이 며칠 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소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가지 소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다이소에 가서 모두 사오실 수 있습니다. 전부 합쳐도 3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통장에 돈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소품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의 마음과 습관이 받쳐줄 때 비로소
효과를 냅니다.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쓰지 않으면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품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창문을 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밤새 집 안에 머물렀던 모든 기운이 나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창문 하나를 여는 것, 그것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까? 추워도 여십시오. 1분만 여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은 나가야 합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묵은 것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집을 정돈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개수대가 비워져 있습니까? 현관에 신발이 정렬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확인하고 정돈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일의 기운은 오늘 밤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이에 기운이 정비됩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하루가 마무리될 때 내일 들어올 기운이 고요히 준비됩니다. 반대로 어지러운 공간에서 잠들면 그 어지러움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혹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그것에 마음을 두면 기운도 그쪽으로 향합니다. 결핍의 기운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을 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풍수는 공간을 다룹니다. 하지만 공간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하면 공간도 결핍을 담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공간도 풍요를 담습니다. 소품이 기운을 만들고 습관이 기운을 지키고 마음이 기운을 완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 조명입니다. 현관을 밝히십시오.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켜두십시오. 두 번째, 작은 거울입니다. 현관 옆 벽에 두십시오. 현관문과 마주보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기운을 집 안으로 굴절시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화분입니다. 거실 동쪽에 두십시오. 살아서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아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소형 크리스탈입니다. 거실 서쪽에 두십시오. 보름에 한 번 닦아주십시오. 재물 기운을 모아 붙잡습니다. 다섯 번째, 소금 용기입니다. 주방 개수대 아래, 현관 신발장 안, 굵은 소금을 담아 두십시오. 3개월마다 교체하십시오. 여섯 번째, 소형 화분 또는 디퓨저입니다. 화장실에 두십시오. 탁기를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합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으십시오. 일곱 번째, 정리 수납함입니다. 먼저 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을 정돈하십시오.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기운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합쳐도 3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깨끗한 그릇에 담긴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도 그릇이 오염시킨다. 집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하십시오. 기운이 통하게 하십시오. 생기가 깃들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가장 먼저 바꾸고 싶었던 것, 그것 하나만 오늘 실천하십시오. 현관 조명이 어둡다면 오늘 전구를 하나 사십시오. 개수대에 그릇이 쌓여 있다면 오늘 설거지를 하십시오. 버려야 할 물건이 있다면 오늘 봉투 하나를 꺼내십시오.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이 쌓이면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쌓이면 재물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재물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한 달 후에 달라집니다. 석 달 후에 더 달라집니다. 1년 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